모습은 과거 일하는 사람의 주변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주어진 정보를 좀 더 많은 곳에 담기 위해서, 그리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가볍게 들고 다니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아래 보시는 모습들이 지금 현재 교수님들 앞에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우리의 모습을 규정짓는 그런 기술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미래 기술을 가진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기술은 인간 중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술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타인과 그리고 제 주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갈망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건강해질 수 있고, 그리고 더 똑똑해질 수 있고, 더 안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스마트 글래스를 쓰고서 일을 한다면 좀 더 안전하고 더 정확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술하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를 이 글라스로 본다면 좀 더 빠르고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 같이 체온과 맥박,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바이오 인포메이션을 축적할 수 있다면 내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를 알므로써 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하고 그리고 애플워치, 그리고 그런 것들의 새로운 폼팩터가 나온 이후에 아마도 새롭게 장착된 뉴 폼팩터는 아마 이게 유일한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쯤에 삼성에서 발표한 이 갤럭시 폴드인데요. 아마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것은 이 갤럭시 폴드가 거의, 지금은 사실 중간에 약간 떠 있는데 거의 떠 있지 않고 이 두 개가 거의 붙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음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LG에서 만든 롤러블 TV입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가격이 10만 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억 한 3천, 4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LG 홈페이지에서는 이거 가격이 얼마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구글 좀 찾아보면 1억 3천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아마 실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쓰는 데는 아마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갔는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올해 발표했던 이제 슬라이더블한 디스플레이에 대한 동영상이 있었는데 이게 상용화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 그림은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많이 아마 보셨었던 그런 그림일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시계,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나 아니면은 뭐 샤오미 같은 데서 만드는 스마트 밴드 정도만 실생활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아직도 CES 같은 곳을 가면 발표는 되고 있지만 실제로 상용화가 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라는 것을 좀 더 광범위하게 정의를 했는데요. 제 주변에 있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전자장치를 저는 이제 의미하는데, 제 주변에 있는 그 정보를 조금 더 심리스하게 해주는 그런 장치에 대한 어떤 requirement를 좀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unobtrusiv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눈에 거슬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모두가 다 갖고 싶어하게 이렇게 스타일리시하면은 사람들이 나도 하고 싶어 그러겠죠. 또 이것을 차고 있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착용을 하더라도 이게 망가지지 않고 릴라이블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걸 오랫동안 하루 종일 하루 이상 쓰려면 파워 컨섬션이 낮거나 아니면 이것을 다 보충해 줄 수 있는 배터리, 그런 것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파워 소스가 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런 모습처럼 이런 종류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보기에는 뭐 쿨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몇 년 전에 나왔던 이게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보기에는 쿨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거 매일 들고 다니면서 써라 라고 한다면 됐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미래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플렉서블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는 플렉서블보다는 이게 스트레처블 기반한 컨포머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이제 잘 감싸는 듯한 그런 특징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피부에 직접 이렇게 올리는 그런 전자 소재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저는 지난 한 6, 7년 동안 스트레처블한 태양전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간략하게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이 이제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의류형이 될 수도 있고 액세서리형이 될 수도 있고 바로 신체에 부착한 형이 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집에 가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뭔가요? 충전기 찾느라고 매일 찾죠. 충전기 안 가져오면 큰일 났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일상을 규정짓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충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시 전력 공급원의 필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활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안에서 사용하는 이런 빛에 의해서 에너지를 더 수급할 수 있는 이런 태양전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태양전지가 단순히 작아져서만 돼서는 안 되고 심리스하게 우리 표면이나 우리 피부나 이런 섬유에 이렇게 올라가 되는 그런 스트레처블 태양전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플렉서블 태양전지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피부나 섬유나 이런 굴곡된 기판에 올리면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이 오른쪽 보시는 사진처럼 굉장히 어색한 모습을 보이고 이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좀 스트레처블한 그런 특성을 가지는 태양전지를 만든다면은 피부와 섬유와 이 굴곡진 기판을 따라서 코팅하게 되면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걸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게 그렇게 갖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처블한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는 접근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구조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재료적인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생각을 하고 구현한 것인데요. 아일랜드 인터커넥 방식입니다. 이걸 잘게 쪼개고 그 사이를 스프링으로 연결해서 잡아 늘릴 때 뭐 이렇게 굉장히 잘 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점은 수강 면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 내용인데 수강 면적이 불변해서 파워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을 가집니다. 또 버클링 방식도 많이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잡아 늘리고 나서 이 광활성층을 올리고 나서 다시 되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잡아 당기는 거죠. 뭐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한쪽 방향으로밖에 이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걸 릴리즈 했을 때 수강 면적이 감소하는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intrinsically 이걸 스트레처블하게 늘릴 수 있는 전략이 가장 본질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연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파워 아웃풋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태양전지가 만들어내는 출력은 효율과 그리고 수강 면적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 연결부 방식은 내가 이걸 잡아 늘리게 되면 뭐 효율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지만 수강 면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내는 그러니까 일렉트리컬 아웃풋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반해서 이제 버클링 방식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출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이런 intrinsically stretchable한 태양전지는 효율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출력을 올릴 수 있어서 더 나은 그런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겟을 얼마를 잡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예상하셨다시피 팔꿈치나 이 무릎 같은 곳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인데요. 이게 대략 한 50% 정도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처블한 소자를 만든다라고 할 때는 대략 그 타겟은 최소한 50%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옷에다 붙이면 그보다 훨씬 더 낮아도 되긴 하겠죠. 이거를 제가 연구를 시작한 게 한 2015년, 16년 정도쯤인데 그때 나왔던 이 논문들을 좀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런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유기태양전지를 연구를 했는데 유기태양전지 효율은
당시에 한 대략 15%, 16% 정도 했는데 스트레쳐블하게 만들면 효율이 거의 뭐 3, 4%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아주 낮은 수준의 보고가 되어 있었고요. 예상하셨다시피 이걸 스트레쳐블하게 만들려면 유기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액티브 레이어는 잘 늘어난다 쳐도 앞뒤에 달려있는 이런 전극들이 늘어났을 때 잘 버티는 그런 성질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피다 PSS라는 전도성 고분자는 뭐 어찌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실버나 알루미늄, 금 같은 전극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한 1%만 잡아당겨도 그냥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인이라는 이체틱 갈륨 인듐이라는 이제 액체 금속에 대한 관심이 이때서부터 많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이제 디바이스 패브리케이션 방법, 이거 실제 소자의 모습은 이 정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 것은 기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생각보다. 그리고 이 탑에 올라가는 이 액체 금속을 어떻게 잘 다루는 것이 전체 소자가 잡아 늘렸을 때도 효율을 유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밝혀낸 것은 이 그래프는 잡아 늘리면서 성능 곡선을 찍은 그래프인데요. 어느 순간서부터 효율이 감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효율이 감소되는 모습이 실제로 저희가 이거 인시추로 SEM을 찍은 것인데, 인시추로 잡아 늘리면서 크랙이 발생하는 그 시점 정도서부터 효율이 감소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정말 크랙이 이 소자 효율을 결정짓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액티브 레이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공처럼 생겼냐 아니면 조금 더 판상형처럼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스트레쳐빌리티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 실험이 사실 더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데서 폴더블이나 아니면 스트레쳐블 같은 소재를 만들 때 요구하는 스펙은 대략 20만 회입니다. 20만 회를 접었다 폈다 해도 멀쩡한지에 대한 것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해보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10만 회는 좀 너무 무리였고, 대략 한 1000번 정도 잡아당겼을 때 초기에 효율이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걸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딥하게 이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싱글 방막을 물 위에 띄워서 양 끝에서 암으로 잡고서 잡아 늘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장을 하면서 실제로 걸리는 스트레스가 얼마인지를 보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영스 모듈러스도 알 수 있고, 이게 몇 %까지 늘어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 카이스트 기획과에 있는 김택수 교수님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이 결과를 보고서 좀 깜짝 놀랐던 것이, 아까 이제 5%, 10% 정도에서 효율이 감소한다고 했는데 액티브 층만 있을 때는 이게 0.7%, 2.4%에서 이 방막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층은 그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깨져버릴 수 있는 인터널한 특징을 갖고 있는 물질이었는데, 이게 기판 위에 올라갔을 때 성질이 많이 개선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기판하고 이 어드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스냅샷인데요. 저희가 이제 크랙이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안쪽에서 저 깊숙한 곳에 있는 이 PWSS는 아직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효율은 그래서 저희가 이 당시 보고할 때 한 11.2% 정도까지 보고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연구를 진행을 한 것이, 그럼 이 어디션 한번 좀 더 컨트롤해서 좀 더 성능을 개선해 보자 라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구성하고 있는 각 층들이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냐를 먼저 이제 찾아야 했었는데요. 그 전도성 고분자인 피다 PSS와 그리고 우리가 광활성층인 그런 물질, 그리고 그것들의 조합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을 때, 맨 아래쪽에 있는 이 결정성, 이 전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도성을 좀 높여준 이 pH 1000이라는 전도성 고분자가 매우 취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위에다가 벌크 텐션을 올렸을 때, 광활성층을 올렸을 때 여기서부터 생긴 이 크랙이 버티컬하게 프로퍼게이션 해서 위쪽을 다 깨뜨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위 이제 더블 락킹이라는 스트레치를 좀 적용을 했는데 이 표면 처리라든지 아니면 이 PWSS에 서로 응집력을 올려줄 수 있는 애디티브들을 넣어줌으로써 이 성능을 좀 더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물성을 측정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어디션이 얼마나 좋아졌느냐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인시추 SEM을 통해서 저희가 제안했던 그런 스트래티지를 적용을 한다면 한 40%까지도 크랙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재밌는 결과인데, 이 액티브 층은 자기가 단독으로 있으면 한 10%, 이 이후에 했던 결과는 좀 더 개선된 물질을 골랐기 때문에 한 10% 정도까지는 버티는데 10% 이상을 감기면 이게 깨져버려요. 근데 하지만 어디션이 굉장히 좋아진 기판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40%까지도 멀쩡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걸 조금 더 줌인해서 들어가 보면 이 조그만 어떤 이 지렁이 같은 크랙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알 수 있는데 굉장히 이게 딜레이를 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인을 가하면서 효율의 곡선인데 저희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대략 한 20%에서 성능이 70% 수준을 유지하는 소자인데 반해서 저희가 이 스트레치를 가게 되면 약 40% 정도까지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크랙이 효율을 감소시키느냐에 대한 질문이 좀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일랜드 스프링 방식처럼 늘어나면 그냥 깨지는 대로 걔네들이 빛을 받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면 안 되지 않나라는 사실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봤는데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서 크랙에서부터 발생하는 그런 면들에서 리컴비네이션, 그러니까 전하들이 발생했던 전하들이 다시 재결합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 방막 사이에서 어디션이 좋았다고는 하지만 잡아 뜯으면서 이게 아마 딜레미네이션이 좀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했고, 그 위에 좀 계속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포토 액티브 레이어를 좀 더 개선하는 노력들은 저희 카이스트 화원과의 김범준 교수님하고 좀 더 공동 연구를 진행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하이드로전 번딩을 좀 더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링커들을 이런 백본에 좀 더 추가해 줌으로써 이 광활성층이 조금 더 잘 늘어나게 인장을 더 잘 늘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적용해서 효율도 향상하고 그리고 신축성도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스프링 같이 요 백본 사이에다가 스프링 같은 것들을 사이사이에 집어 넣어줌으로 해서 좀 더 탄력성을 주는 그런 연구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저희가 한 2016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연구의 아마 시작은 아마 2012년 정도에 나왔던 아마 이게 스탠포드의 이제 제난바우 교수님 연구실에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동안 소강 상태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투명 전극에 대한 연구를 좀 오랫동안 지속을 해왔습니다. 투명 전극이라고 하시면은 이게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건가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터치 스크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스텔스기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트랜스페런트 일렉트로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슈퍼에 가면은 유리로 되어 있는 이 냉장고 있잖아요. 냉장고 표면에도 사실 투명 전극이 있습니다.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제 ITO라고 해서 이제 인디움 틴 옥사이드, 메탈 옥사이드 기반의 그런 소재인데 이게 플렉서블하고 스트레쳐블 하게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노 구조에 기반한 투명 전극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어 왔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은나노선 혹은 실버 나노와이어라고 불리는 이런 나노 구조체 물질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저 역시 이제 박사과정 중에 은나노선을 이용한 투명 전극 그리고 이것을 활용한 유기 태양전지 제작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투명 전극 기반의 태양전지를 만드는데 그 이후에 이제 효율을 더 올리고 하는 그런 연구를 좀 더 지속을 했었고요. 근데 이
은나노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 은나노선을 만들어야 돼요. 용액상으로 이제 만들어서 기른 다음에 이것을 뭐 스프레이 코팅을 하든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은으로 만들어진 나노와이어가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금 같은 경우도 만들어지긴 하지만 좀 길이가 짧거나 뭐 애그리게이션이 잘 일어났거나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영감을 받아서 제가 좀 새로 내었던 아이디어가 무엇이냐면 Flat Edge Nano Network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공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판 위에다가 먼저 내가 원하는 타겟 메탈을 먼저 코팅을 합니다. 코팅을 하고 은나노선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일렉트로스피나 나노파이버를 그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럼 이게 이제 섀도우 마스크의 역할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에칭을 해요. 그러니까 드라이 에칭을 하게 되면 이 와이어가 있는 곳은 에칭이 되질 않고 없는 곳은 다 깎아버리면 게 되면 이런 구조체 그 위에 있는 것을 복제한 그런 모습이 아래쪽에 이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은나노선만으로 만들었던 이제 투명 전극에 비해서 내가 이걸 뭐 골드로 시작하든지 아니면 은으로 시작하든지 실버로 알루미늄으로 시작하든지 내가 원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는 투명 전극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이제 와이어하고 와이어 사이에 사실 컨택 저항이 가장 항상 큰 문제점이었는데 이 방법대로 만들면 원래 이제 통짜로 시작했던 물질이었기 때문에 이제 컨택 저항은 그냥 시작부터 0이죠. 0이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우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수옴, 1, 2옴 퍼 스퀘어의 면저항과 하지만 투과도는 90% 이상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우수한 것이거든요. 이제 아이티어 같은 경우는 90%에 한 10옴에서 15옴 정도이기 때문에 한 5도 정도를 좀 개선시킨 그런 투명 전구를 만들 수 있었고 관련된 또 소자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어디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희 같은 과에 계시는 이현주 교수님께서 그거 저희가 이커그 재는데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제 공동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기존에는 이런 금 방막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서 직접 측정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투명 전극으로 이제 바꾼 겁니다. 투명 전극으로 바꾸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빛을 쏴가지고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읽기 위한 그런 전극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극 위에다가 바로 쏘게 되면 그냥 방막형 전극에서는 반응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빛을 쏴야지 좀 더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반해서 사실 제가 이 전극을 원하는 것은 그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극이 놓인 바로 위에서 빛을 쏘고 거기서 신호를 읽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투명 전극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 위에서 쏘든지 그 옆을 쏘든지 간에 그 시그널이 굉장히 강하게 릴라이블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트레쳐블한 전극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존의 이런 노블 메탈들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한 수 퍼센트만 당겨도 그냥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후의 세대는 스트레쳐블한 소자들이 좀 더 많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적합지 않은 그런 전극이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갈륨 베이스의 이제 리퀴드 메탈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유태틱 갈륨 인듐이라든지 아니면 갈린스탄 이제 틴이 포함되어 있는 이 갈린스탄 같은 그런 물질들이 사용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터미네이터 T1000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상온에서는 액체로 있다가 좀 더 온도를 낮추면 금속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문제가 근데 또 뭐냐면 이러한 종류의 이제 금속들은 이제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서브스텐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를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뭐 붓질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뭐 디렉트 웨팅 같은 것을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인젝션 아니면 스크린 프린팅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사람들이 사실 제일 원하는 것은 그냥 진공 증착이죠. 진공 증착이면 기존 공정에 바로 사용을 해서 어떤 뭐 라인 패턴을 그릴 수도 있고 하는데 그냥 바로 이제 증착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뭉쳐버리는 것 때문에 전도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저희 학생이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조금 이제 간단하지만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순차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갈륨하고 인듐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각각은 그냥 아일랜드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올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올리게 되면
그 사이사이를 좀 메꿔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의 트릭은 먼저 인듐을 깔고 나서 다시 이제 공기중으로 꺼냅니다. 공기중으로 꺼내면 인듐 억사이드가 생겨서 그 다음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제 갈륨의 웨팅을 더 좋게 만들어서 좀 더 널쩍하게 붙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연구하면서 저는 좀 신기한 현상을 발견을 했는데 네거티브 피에조 리제스티비티라는 겁니다. 이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 잡아 늘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항을 생각을 하시면 저항 뭐 공식이 이렇게 되죠. 잡아 늘리게 되면 늘어나고 그에 반해서 이제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항은 보통 잡아 인장의 제곱으로 늘어나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저희가 잡아 늘렸는데 저항이 줄어드는 모습을 저희는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저항이 왜 줄어드냐? 뭐 좋은 거 같기도 한데 왜 줄어든지 좀 더 들여다봤더니 잡아 늘리면서 그 위에 있는 이 갈륨들이 터져 나가고 이제 계란이 깨져 나간 것처럼 터져 나가고 서로 연결이 되고 이 흘러나온 것들이 밑에 있는 이 인듐을 잘 또 연결해줘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라고 저희가 이제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쓰일 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잡아 늘리면 보통은 이제 저항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어떤 센서, 스트레칭 센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보시면 이게 휘트스톤 브릿지인데 늘어나는 것을 저항의 변화로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건데 한쪽에는 늘어나면 저항이 올라가는 놈을 붙이고 다른 한쪽은 늘어나면 저항이 줄어드는 것을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되면 이 감도를 획기적으로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네요. 제가 이 마지막 주제로 이제 콜로이덜 양자점을 활용한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더 다이오드 타입의 이런 광전 소재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데 이것도 한 8년 정도서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양자점의 매력 포인트라고 한다면 주어진 소재를 크기만 바꿈으로 해서 이 밴드갭을 줄여서 이제 광전 소재에 굉장히 쓰일 수 있다라는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물질입니다. 아마 많이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초창기 이 이 양자점을 가지고서 효율을 만들면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은데 재밌게도 이게 뭐 한 2000 몇 년도였죠? 한 2년인가 3년쯤에 이제 네이처에 나왔던 논문 중에 하나가 MEG라는 것이 있어요. 멀티플 엑시턴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밴드갭보다 굉장히 큰 포톤을 쏴주면 일반적으로는 보통 하나만 전자 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두 개, 세 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익사이팅해졌고 이거라면은 효율, 그러니까 싱글 정션으로 만들어진 반도체로 만들어진 태양 전지 효율의 어떤 어퍼 리밋에 대한 그런 셰클리 퀘이저 리밋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굉장히 희망찬 그런 메시지를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사실 그 부분에 이제 그 당시에 버클리에 계실 때 알리비 사토스 교수님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에 듣기로 한 2015년, 16년쯤에 어느 학회에 가셔서 양자점으로 태양전지를 만드는 거는 넌센스다라고 본인이 시작하셨던 거를 좀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좀 멘붕에 빠지셨었는데 이런 종류의 이제 광전 소재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이제 그 액티브 층에만 많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앞 뒷단에 뭐가 붙는지 그리고 전구이 뭐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큰 관심이 없으신데 그래서 저는 요 뒤쪽에 붙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질해서 전자들이 전공하고 다시 서로 만나서 리컨비네이션 되는 일을 줄이는 그런 연구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네,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 타입의 이제 연구를 좀 더 진행을 했었어요. 이 부분이 요 논문이 이 알리비 사토스 그룹에서 나왔던 논문이고 5,000회 이상 조회수가 됐던 조회수가 아니죠, 사이테이션이 됐던 그런 논문입니다. 양자점하고 이 고분자하고 섞어가지고 효율을 그 하이브리드 소재를 만들었던 것인데 각각 소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취하려는 그런 노력들의 일환이죠. 여러분들 남자하고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이제 남자는 잘생겼는데 키가 작고 여자는 별로 그렇게 이쁘진 않지만 키가 커요. 그래서 이 남자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면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런 자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사실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소재를 쓰게 되면은 효율이 사실 각각 소재에 쓰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 좀 노력들을 좀 진행을 했고요. 이런 소위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한 이런 반도체들을 섞었을 때 그 사이에 사실 중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이제 중재를 굉장히 잘 해주는 그런 물질들을 삽입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었고, 네, 시간이 초과가 돼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더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 부분. 네, 테슬라는 비저블한 카메라로만 사용을 해서 자율주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걸로도 충분하다, 레이더하고 비저블한 카메라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뭐 악천후라든지 아니면 밤에 이 비저블한 빛만 가지고서 물체를 파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인프라레드를 디텍션을 할 수 있다면은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점이 이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양자점의 이제 밴드갭을 조절을 함으로써 약 1에서 한 3마이크로 정도 되는 그런 빛을 디텍션 함으로써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는 이제 에피 공정을 활용한 그런 반도체를 써서 이런 디텍터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문제가 굉장히 비싸고 이 공정 자체가 이 동작 자체가 굉장히 온도를 떨어뜨려야만 고감도가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용액 공정으로 하는 이런 콜로이달 양자점을 활용해서 포토 디텍터를 만들려는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주력으로 하려고 하는 소재는 인디움 아르세나이드입니다. 인디움 아르세나이드를 활용을 해서 무독성에, 기존에는 이제 뭐 레드가 많이 들어가는데 레드가 빠져 있는 인디움 아르세나이드 같은 이런 물질을 활용해서 포토 디텍터 1에서 3마이크로미터 정도를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포토 디텍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 전략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발란치 포토 다이오드를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양자점 기반에서는 이제 아발란치 포토 다이오드 기반의 소재가 이제 만들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꽤 괜찮은 결과를 얻어서 GTTBT도 굉장히 우수한 그런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넘어서 이 정도로 하고,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